이 영상을 선택하신 지금, 아마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조금은 복잡한 감정 하나를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른 말 한마디, 이미 지나간 장면 하나가 조용히 마음을 건드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보다 감정은 더 오래 남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깊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금세 사라지지 않고 서운함은 이유 없이 쌓이며 불안은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감정은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오래된 철학, 그러나 지금의 삶에 놀라울 만큼 잘 맞는 스토아 철학의 시선으로 이 질문을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늘 밖에서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문제였고 환경이 문제였으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익숙한 생각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웃어넘기고 누군가는 밤새 마음을 곱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사건과 생각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붙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석하기도 하며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이미 감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덮쳐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붙이는 생각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도 조금은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가능성에서 감정 다스림은 시작됩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면 왜 나는 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나중에야 왜 그랬는지 돌아보게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애초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듯 말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이유를 감정의 강도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감정이 생겨나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감정이 먼저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짧은 생각이 먼저 지나갔고 그 생각이 감정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비슷한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는 또 부족했어.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 문장들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떠올리지도 못한 채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감정은 커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역시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 이 생각이 정말 유일한 해석인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생각을 믿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몹시 지쳐 있다고 느낍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태도, 이미 지나간 선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미래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을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짚어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내 손을 벗어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평온을 상황의 안정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맡기는 순간 삶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자주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이미 끝난 선택을 되돌리려 애씁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태도는 놓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평온한 삶이란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맡기지 않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순간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더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처럼 겉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 조용히 쌓여갑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삼켜버린 감정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들이 시간을 두고 분노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으니 화가 나는 것이고 부당했으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분노를 감정 그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하나의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 자체로 분노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우리가 무례하다고, 부당하다고, 나를 깎아내렸다고 판단할 때 분노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흘려보낼 수 있고 어떤 날은 마음에 깊이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의 크기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인가?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절대적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분노가 내 하루와 내 밤, 내 마음의 평온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평온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분노가 이미 지나간 장면에 머무는 감정이라면 불안과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머무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하루가 저물어가는 순간에 불안은 가장 또렷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앞으로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압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날이 막연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의 변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책임이 불안을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이 정말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 영역인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불안이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에 집중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면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태도만큼은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말이 혹시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닐지, 느끼지 말라는 말은 아닐지 조금은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는 것과 버티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마음까지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상태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분노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될 때 삶은 거칠어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 불안이 오늘의 삶까지 잠식할 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다루는 핵심으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한 걸음의 거리를 두는 것.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화가 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여백에 가깝습니다. 이 여백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정의 통제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에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태도가 쌓일수록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삶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조금 더 단단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철학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이 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산속에 만들어 두려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의 반복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에 붙은 생각이 사실인지 해석인지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감정은 이미 나를 전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잘 사는 기준을 성과나 결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어떤 감정에 끌려갔는지, 어디에서 생각을 놓쳤는지, 어떤 순간에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데서 삶의 품격을 찾았습니다. 이 연습은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것이고 여전히 불안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방식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삶은 더 단단해지기보다 오히려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안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정을 없애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과 함께 살아가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했을 뿐입니다. 감정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분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개를 들 것이고, 불안은 조용한 밤에 마음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순간, 마음은 쓸데없는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감정에 끌려간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런 순간도 있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삶은 늘 잘 해내는 삶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감정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조용히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